왜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지? 생각해보니 답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10분만 자도 금방 체력 회복하잖아요. 건강해서 효율이 좋기 때문입니다. 돈 안 들이고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약사앨리스입니다. 여러분들은 선호하는 외식 메뉴가 있으신가요? 저는 주말 아침에 브런치 카페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식사와 커피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얼마 전 에그 베네딕트를 먹을 때 비린내가 좀 났는데 결국 배탈이 났습니다. 저는 배탈 나는 일이 매우 드문 사람인데 말이죠.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일이에요. 평소처럼 식사하고 도서관에 갔다가 장 보고 집에 왔는데 이날은 평소와 다르게 너무 지치고 피곤한 거예요. 특별히 신체 활동을 더 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왜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지? 생각해보니 배탈에 답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장 건강이 육체 피로에 미치는 영향과 돈 안 들이고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입, 식도, 위, 소장, 대장을 통과하며 소화 흡수됩니다. 위에서도 약간 흡수되기는 하나 대부분의 영양분은 소장에서 흡수됩니다. 소화에 장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장이 잘 작동하려면 위의 기능이 중요합니다. 위산의 역할은 단백질을 분해시킨과 동시에 박테리아, 바이러스 등 외부 미생물을 살균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위산이 부족하면 소화가 덜 된 단백질이나 병원균이 소장으로 내려옵니다. 위산이 부족하면 소화불량이나 장염에 걸릴 확률이 증가되는 것이지요. 위에서 내려온 영양분이 소장, 대장을 천천히 통과하면서 흡수돼야 되는데 음식을 잘못 먹거나 장염 등의 이유로 설사를 하게 되면 흡수되는 시간이 확보되지 못해 체내 포도당, 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이 흡수되지 못하고 빠져나가게 됩니다. 피곤하다는 말은 힘이 없다, 에너지 생산량보다 사용량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한 질병이 없는 사람에게 피곤하다는 것은 체내 에너지가 없다는 말과 같죠. 체력 소모가 많은 일을 했을 때는 이해가 가지만 일상적인 일을 해도 지치는 경우에는 세포 단위에서 에너지 생산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몸에서 에너지 생산 효율을 좋게 하려면 첫째, 세포막이 잘 움직여서 신호, 영양분이 잘 전달돼야 하고 둘째, 미토콘드리아 효율이 좋고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많아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재료가 있어야겠죠. 어린아이들은 10분만 자도 금방 체력 회복하잖아요.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해서 효율이 좋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미토콘드리아 성능이 점점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맨날 피곤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미토콘드리아를 잘 활용하는 다른 대안이 있는데요. 바로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늘리는 것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체내 에너지 발전소와 같은 역할입니다. 많을수록 에너지 생산량이 증가되죠.
미토콘드리아 숫자는 유산소 운동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공장 라인이 최신식이어도 재료가 있어야 결과물이 나오듯이 세포막과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해도 재료가 있어야 에너지 생산이 가능합니다. 에너지 생산의 재료는 포도당, 비타민, 미네랄, 산소가 필요합니다. 잦은 설사로 포도당, 비타민, 미네랄, 전해질, 철분 흡수가 부족하다면 에너지 생산에 바로 영향을 주겠죠. 체력이 떨어집니다. 보통은 피로회복에 비타민, 미네랄만 생각하실 텐데요. 포도당, 비타민이 있어도 산소가 있어야 에너지 생성 효율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재료로 무산소 환경에서는 2ATP를, 유산소 환경에서는 38ATP를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산소 이동을 담당하는 헤모글로빈은 철분이 있어야 만들어지는데 만성 설사로 철분 흡수가 적어지면 헤모글로빈 생성 부족으로 세포에 산소 공급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부 약국에서는 피로회복제에 철분제를 포함해서 판매하는 것이지요. 장 컨디션이 나빠지는 이유는 장관벽이 손상되었거나 장내 세균총 구성이 정상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장 컨디션을 좋게 만드는 3가지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밀가루 유제품 줄이기. 밀가루의 글루텐은 장벽을 손상시켜 염증을 만듭니다. 또한 글루텐은 장 점막세포의 밀착 결합을 느슨하게 만들어 장 누수 증후군의 원인 물질로 지목됩니다. 유제품에서 유래한 카제인 단백질이 이 벌어진 장벽을 통과하면 혈관에서 면역세포가 이에 대한 항체를 만드는데 운이 나쁜 경우 자가면역 질환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토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강직성 척추염 등 자가면역 질환에서 밀가루, 유제품을 줄이면 염증 반응이 줄어 증상이 나아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설탕 줄이기입니다. 설탕은 입이 즐겁다는 하나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무수히 많은데요. 혈당을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크게 하고 지방간을 만들고 혈관에 염증을 만들고 감정 기복을 크게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단점, 그동안 자주 말씀드린 단점 외에도 장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장내 세균은 크게 유익균, 유해균, 중간균으로 구성되어 이 세 종류가 적정 비율을 유지하고 있어야 장 컨디션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유익균은 25에서 30%, 유해균은 5에서 10%, 중간균은 60에서 70%입니다. 식이섬유는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유익균의 수를 증가시키는 반면 설탕은 유해균이 좋아하는 성분으로 유해균 숫자가 늘어납니다. 설탕을 많이 먹어서 유해균 숫자가 늘면 장내 세균총 정상 비율이 깨지게 됩니다. 장에 좋은 세균은 줄고 나쁜 세균이 늘어난 것이지요. 그 결과 가스가 차거나 트름이 잦아지거나 방귀를 많이 뀌는 소화장애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변비와 설사가 주기적으로 반복될 수도 있고
장누수 증후군,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고 피부에 아토피나 가려움증 등 염증 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또 기분에도 영향을 줍니다. 장내 유익균은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 생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요. 유익균이 적고 유해균이 많아지면 세로토닌이 부족해져서 우울증과 관련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내 세균 정상 비율은 신체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천천히 먹기입니다. 천천히 먹으라는 말 여기저기서 자주 들립니다. 여러 관점에서 도움되는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입에서 충분히 잘게 부셔서 삼키기 때문에 위와 장에 부담이 줄어듭니다. 천천히 먹으면 덜 씹은 큰 음식물이 내려갔을 때 발생하는 가스 차는 증상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빨리 먹으면 장 운동이 갑작스럽게 생겨서 설사로 연결될 수 있는데 천천히 먹으면 이런 증상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덜 씹은 음식물은 장에서 유해균의 먹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씹는 것이 구강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장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영양분 흡수가 부족하면 만성 피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피로 회복에는 장 건강이 선행되어야 하고 장을 좋게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귀한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